안녕하십니까. MJ 경매스쿨에서 경공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무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J 경매스쿨에서 이번에 첫 낙찰 받아서 명도까지 완료한 누구야입니다. 네, 오늘 누구야님이 이렇게 모신 이유는 첫 낙찰을 받고 3개월 만에 6,800만 원을 벌었던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셔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첫 낙찰로 이렇게 큰 수익을 냈다라니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처음에 이렇게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뭐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가 또 이런 경매 쪽으로 관심을 가지셨는지 또 그 부분도 듣고 싶네요. 제가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수입이 필요로 했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다가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그냥 부동산 관련 쪽 일이라서 경매 쪽에 좀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MJ 경매스쿨을 우연히 알게 돼서 강의 신청해서 첫 낙찰도 받아보고 첫 명도도 해보고 수익도 내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처음 뵙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체육관에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경매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저희 학원에 와서 이렇게 첫 수업을 듣고 이렇게 첫 낙찰을 받았던 건데, 이게 분양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뭐 부동산을 보는 눈들이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좋았던 게 아닐까요? 뭐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은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있는 상태라서. 네네. 하지만 경매 쪽은 제가 아예 좀 낯선 분야라서. 첫 번째 경매를 제가 추천을 드렸던 물건을 입찰을 보고 또 낙찰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 누구야님이 아까 약간 이렇게 물건, 경매 물건에 대한 이 부분이 약간 금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운이 좀 좋고 기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좀 느껴지는데, 경매를 정말 잘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이렇게 운이 좋으신 누구야님에게 제가 물건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 물건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 포레스트 아파트예요. 이 감정가가 3억 6천에서 변경되었다가 한 번 떨어져서 2억 5,200까지 약 7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였냐면, 위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특히 이 수원에서도 4개구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건성구를 제외하고는 영통구까지 전부 다 규제로 묶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왜? 들어가면 첫 번째로 취득세 12%, 그리고 나올 때 비교과세로 77%,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근데 누구야님은 무주택이었어요. 무주택.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제가 나타나자마자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입지와 인프라가 너무 훌륭했죠. 학군 같은 경우도 가까이 청명초, 청명중, 청명고까지 초중고가 다 밀집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분당선이 있었어요. 신분당선이 가까이 있고, 그 신분당선을 타면 GTX-A 구선역을 통해 가지고 삼성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이런 지리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하나의 호재는 리모델링 호재가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재건축을 다시 병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 앞으로 집가 상승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은 곳이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자리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있는 데는 항상 집값이 잘 올라가고 올라갈 때도 상승 속도가 달라요. 직주 근접으로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가 있었기 때문에 고연봉, 연구직, 엔지니어,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핵심 거점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주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물건들은 아무래도 경쟁에서 낙찰받기가 좀 힘들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남들이 기피하는 조건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4가지가 규제 지역이었어요. 다주택자들이 아닌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 두 번째, 하율입니다. 제가 물건을 볼 때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요일별, 법원별, 조회수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요일별 중에 하율이 있었어요. 하율이 물건량이 많고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요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회원님들한테 많이 집중해라 라고 한 요일이 하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율 물건이었고요. 수원 영통동이라고 하고 삼성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통 중에서도 약간 외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인기 지역이고 비인기 아파트였죠. 그리고 플러스 구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여기 핵심이죠. 미상 임차인입니다. 미상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은 그래도 이 수원 영통동에서도 이런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또 추천을 드렸죠. 처음에 이 물건을 추천드렸을 때 이 물건을 받으시고 뭔가 이렇게 걱정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일단 받았을 때 워낙 좀 구축이어서 내부 상태를 또 볼 수 없는 상태였고 미상 임차인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 좀 걱정은 됐는데 뭐 그 부분은 학원에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추천을 해줬을 것 같고, 그다음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수리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마진을 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뭐 크게 불안하고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바로 저를 믿고 입찰을 진행해 주셨고요. 근데 그 하기 전에 이게 아까 미상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말씀드렸거든요. 이 미상 임차인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부상의 임차인 현황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윤땡땡이라는 분이 먼저 전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상의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죠. 입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진짜로 임차인인지 임차인이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전입했을 때 얼마의 전세를 계약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실거래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해당 그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나와 있는 근저당을 실행한 은행에 한번 전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무상 임대차가 있다 또는 가족관계 증명이 있다,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은행에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당 물건지 잘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채권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요. 뭐 부실 채권이라든지 관리하는 담당자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또 연락을 하면 답이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엔 어쩔 수 없죠. 현장을 가서 점유자의 대면을 해서 어떤 사유로 여기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쉽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등기부등본 중에 갑구 순위 5번을 보니까 2019년도 1월 31일 날 미상의 점유자 윤땡땡이라는 사람이 채무자한테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임차인과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즉 소유자죠,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증여를 해주는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아니고 소유자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실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낙찰 후에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사건 전람 또는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해가지고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건 거의 풀릴 수 있는 미상 임차인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입찰을 하셨어요.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역시 수원 영통구인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들어왔죠? 3명 들어왔어요. 3명이 들어왔습니다. 차순위와 474만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누구야님이 처음으로 낙찰 받아보네요, 이렇게 카톡으로 내용을 주셨거든요. 첫 낙찰로 이렇게 좋은 물건을 낙찰 받았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맞죠? 대출. 네,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무조건 받으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무상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증여관계로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처음에는 대출을 해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니까 엄청 불안했을 건데요. 네, 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답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사건 전람도 하셨잖아요. 네, 법원에 가서 사건 열람해서 네. 일단은 연락처를 습득을 했습니다. 소유자. 네, 소유자 연락처하고 이제 임차인분은 미상인데 계약서가 혹시 있나 해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겸해서 직접 한번 가서 확인해 봤었어요. 갔는데 확인하니까 뭐 무상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 나왔나요? 없었어요? 네. 그럼 정말로 황당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난감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찾았던 거는 힌트는 채무자의 전화번호. 네, 채무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찾았죠. 네.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요. 통화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낙찰자입니다 하고 네. 전화를 했더니
이분은 덤덤하게 낙찰만 받으셨지 소유권 이전도 안 되셨는데 왜 전화하셨어요? 대부분 채무자금 소유자의 첫 번째 레파토리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지금 낙찰 받았고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 그냥 궁금해서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잔금 납부하고 그럼 그러고 나서 연락을 달라 라고 하셔서 카톡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대출을 실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어떠한 우리가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이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류를 받으신 거예요? 예, 일단은 받을 서류가 필요를 하니까는 내가 며칠 있다 다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잔금 납부하고 나서 빨리 이사를 진행해 주시면은 기용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이분이 1,000만 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이분이. 뭐 경매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아니면 이게 누가 코칭을 해주셨는지 이걸 갖다가 일부러 배우자 분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도 법원에 안 들어가게끔 조치를 본인이 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도 참 힘든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든 명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짜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전에 또 뭐 경매를 당한 게 또 있었나 봐요. 경험을 당해봐서 있었는지 무리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얼마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1,000만 원 얘기했는데 그렇게는 많이 못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사비만 내가 주겠다. 네. 했더니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전화왔었어요 그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협상을 전략을 좀 제시를 했죠. 네. 남편분과 이 조건 협상 진행을 할 때 제시한이 2월 말 언제 협상을 받았죠? 1월 달에 협상을 했어요. 1월 달에 협상을 받았고. 네. 그러면 지금 이 제시안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난 뒤에 하신 건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이렇게 제시를 해서 명도 합의서를 받고 소유권 이전한 건지. 일단은 명도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를 믿지를 못하고 저도 못 믿는 상황이었고 명도 확인서를 했고 2월 달에 이사를 하면 이제 600을 주고 600. 예, 예. 그다음에 한 달 더 넘어가서 3월 달 되면은 500을 주고 뭐 그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2월 달에 안 나가면은 하나도 못 주겠다. 얘기를 했더니 이분은 그럼 나 안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확인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서 줄 테니 네. 그러면 이사 나가는 날 내가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 대신 나는 대출을 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확인서나 네.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갖다가 좀 요구를 하니까 이분이 명도하게서 작성을 해야지 보내주겠다. 라고 해서 서로 합의하에 네. 그 명도합의서 작성을 하고 그 주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다가 받아서 대출 실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결국에는 일단은 그 누구야님이 1,000만 원 안 된다. 대신 600만 원을 하는데 2월 말까지 퇴근한 조건으로 600만 원 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부터는 내가 감액을 하겠다라는 거를 약간 이렇게 말씀을 압박을 좀 줬네요. 일단 감액보다는 이제 600 아니면 2월달 넘어가면 못 주겠다 했는데 이제 저쪽에서 그건 좀 심하다. 이제 집 구하기가 요즘에 전세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은 이제 600, 500 그다음에 뭐 4월달에 되면 이제 이사비, 실비만 줘라. 네네네. 그 조건으로 얘기를 하길래 일단 뭐 빨리 내보내는 게 이득일 것 같아서 그냥 오케이 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잔금, 우리가 사실 그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현금만 있으면 거의 풀리는 사건들이 다 대부분이거든요. 대안경 있는 물건들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점유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그다음에 명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무상임대차 계약서 이 서류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소유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뢰 입장이죠. 물론 그 신증은 가는데 물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대안경 임차인 그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을 받았네요. 서류를 받으셨네요. 문자로 받았습니다. 받았고 네. 그걸 통해서 대출 실장님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셨네. 그쵸, 바로 보냈죠. 그래서 바로 오케이 대출은 끝. 네. 이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이제부터는. 그쵸.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으셨고 이제 명도를 진행을 하셨네요. 네. 그럼 명도 비용은 600만 원은 언제 주셨어요? 이삿짐 짐 다 빼고 이사 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집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입금해줬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일을 하기 전에 협상하실 때부터 그냥 명도 확인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다 받고 돈 한 푼 없이 그 서류만 받았네요. 그쵸. 와, 네. 그것도 진짜 실력이신 것 같아요. 누구야님이 실력이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제 명도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구독자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낙찰을 받았고 얼마의 빠른 시간 안에 매도를 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집 내부를 확인해 보니까 사진에 보시듯이 왼쪽은 비포고요, 오른쪽은 애프터예요. 와, 딱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아, 당황했어요, 솔직히. 좀 구축인 거는 알았지만 네. 뒤쪽에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썰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고, 이 상태로 도저히 매매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또 못 받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은 일단 좀 정리를 하자. 부동산 쪽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뒤쪽만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살고 계셨던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집을 매매하더라도 집이 막 예쁘게 꾸미거나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딱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집 내부의 하자 부분만 없애준다면 충분히 매매는 가능하거든요. 왜? 그런 분들은 내가 딱 들어왔을 때 하자 고민보다는 뭔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하자 부분은 우리가 좀 지워줘야 돼요. 그런 고민들을. 그래서 이렇게 뭐 베란다라든지 결로, 뭐 누수 이런 하자는 우리가 꼭 집을 낙찰 받으신 분들도 하자를 좀 치유해 주시면 이렇게 집 상태가 기본 집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가 잘 된다는 거죠. 하자를 꼭 치유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초가성비로 해서 인테리어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비용 한 얼마 정도 들으셨어요? 70만 원으로 집 수리가 끝났다. 25평의 아파트를 70만 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인테리어 작업하고 한 며칠 만에도 집을 보러 오셨어요? 인테리어 작업하고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명도할 때부터 중개사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듣기로는 매수할 의향이 있는 손님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손님이었어요? 아, 그 손님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낙찰을 받고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수요자가 있으면 미리 좀 맞춰달라. 맞춰달라. 네, 미리 맞춰달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한 군데 부동산 소장님한테만 얘기를 해서 네. 좀 부탁을 드려놨더니 그 제 명도에서 이사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네. 집 상태만 보고 계약을 하겠다 하는 계약자를 갖다가 맞춰놨더라고요. 와. 바로 그래서 계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70만 원 인테리어를 하고 일주일 만에 바로 손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매매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낙찰받고 딱 3개월 만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세전 수익만 6,823만 원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결산을 해보면 자, 영통 포레스트 수익률 분석. 낙찰가가 3억 1,477만 원이고요. 매도가가 3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좀 깎은 금액이죠? 예, 좀 깎았습니다. 깎았죠. 네, 그래서 빠른 매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사비 정도로. 그래서 대출 금액이 한 2억 2,800 나왔고요. 그러니까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나온 거예요? 한 7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왔고요. 네. 그 투자금은 총 9,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은 낙찰 후 잔금까지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실현 수익 6,820만 원에서 취득세 35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70만 원, 명도 비용 600만 원, 수수료 150만 원, 종소세 한 24% 그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941만 5,200원이 나왔고요. 최종 세후 수익이 약 4,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와,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공매부터 해서 경매까지 이렇게 이제 수익을 냈는데 이게 통장에 딱 꼽히는 이게 느낌이 또 어떠셨어요? 아, 좀 현실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어. 짧은 기간 안에 네.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더 욕심도 나고.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한 단계 한 단계 잘 밟으시면서 지금 수익화를 내고 계시는 지금 생생한 장본인이시거든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사례가 다음은 여러분 차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경매를 시작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뭐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경매를 예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 부동산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튜브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사기가 좀 많더라고요. 이런 잘 모르는 분야고 큰 돈이 오가다 보니까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심도 생기고 학원 전문들도 너무 많으니까 네.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같은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땀도 흘리시는 이제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믿고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짧은 시기에 수익을 올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경공매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선택해서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고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연봉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경공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는 이 실전 투자반 수업에서도 이렇게 낙찰, 명도, 매도까지 하는 과정들을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볼 거거든요. 이번 실전 투자반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행동하고 움직이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누구야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더 경공매에 관심을 가지시고 수익화를 내셔서 올해 한 해 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